혹시 당신은 평생 동안 엄청난 거짓말에 속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은 그 거짓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거짓말은 외부의 음모나 비밀 조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가슴 속에서 매 순간 뛰고 있는 심장입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그 거짓말에 익숙해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왼쪽 가슴을 만져보세요. 느껴지시나요?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 말입니다. 생물 선생님은 그것이 심장이라고, 심장 근육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생체 기계이며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 유일한 임무라고 말씀하셨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는 기계라고요.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과학이요.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이 거짓말의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 거대한 거짓말에 속아왔습니다. 당신은 뇌가 신체의 총사령관이라고 생각하죠? 모든 생각, 결정, 감정은 뇌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극도의 사랑, 엄청난 슬픔, 또는 깊은 감정을 느낄 때 머리가 아닌 가슴을 움켜쥐는 게 본능적일까요? 왜 머리가 아프다고 하지 않고 심장이 아프다고 할까요? 왜 가장 악랄한 욕설이 머리가 나쁘고 멍청하다가 아니라 냉정하고 잔인하다 일까요? 우리는 항상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심장에 귀속시킵니다. 자, 과학의 도움을 받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심장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은 우리 몸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며 뇌의 전자기장보다 5000배 이상 강합니다. 이 전자기장은 우리 몸 주위로 수미터까지 뻗어나가 도넛 모양의 에너지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방에 들어서면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심장장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장장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낯선 사람과 즉각적인 유대감을 느끼거나 설명할 수 없는 혐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 마음의 언어, 논리를 초월하는 에너지 공명입니다. 사랑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화학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틀렸습니다. 사랑은 주파수이며 심장을 통해 직접 해독하고 전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단순히 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에너지장을 공명시키고 기억하고 심지어 인지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심장은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우리가 현대 문명에 의해 집단적으로 잊히고 봉인되어 버린 에너지의 근원지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몸 안에 내장된 선간 포털,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통로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허황된 이야기, 단순한 환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역사를 이야기해 봅시다.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발굴된 수만 개의 점토판 중에는 현명한 신앙기가 인류를 창조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신화로 여기지만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암호화된 인간이 만든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창조 과정을 묘사하는 한 구절을 번역해보면 수메르 신들이 인간 가슴 중앙에 고주파 에너지와 진동을 주입하여 그것을 우주 정보장으로 통하는 관문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조상들은 진정한 인간의 각성, 신성한 지혜로의 전환이 논리적으로 엄격하고 편견에 가득 찬 우리 세상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뛰는 신성한 불꽃 안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영혼이 우주로 향하는 관문이며 저는 이 관문을 제로 포인트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제로 포인트 기관이란 무엇일까요? 의학 용어가 아니라 그 기능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인체에서 양자장의 고차원 의식과 직접 연결되고 우주 제로 포인트장의 무한한 에너지 바다와 직접 공명할 수 있는 핵심 연결점을 가리킵니다. 제로 포인트 장기가 갖춰야 할 특징들을 살펴보고 우리 심장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첫째, 강력한 에너지장을 가져야 합니다. 심장은 이 조건을 충족할까요? 물론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심장의 전자기장은 인체에서 가장 강력하며 뇌보다 5000배나 강합니다. 둘째, 뇌와 독립적으로 정보, 감정,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장은 이 조건도 충족할까요? 역시 그렇습니다. 의학계에는 주류 과학이 아직 설명하지 못한 심장 기억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수많은 심장 이식 사례에서 이식받은 환자가 기증자의 성격, 취미, 심지어 단편적인 기억까지 갑자기 물려받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원래 클래식 음악을 싫어하던 사람이 심장 이식 후 쇼팽에 푹 빠졌고, 매운 음식을 전혀 먹지 않던 조용한 소녀가 심장 이식 후 록 음악과 매운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단순히 펌프질만 하는 기관이라면 어떻게 기억을 저장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설명은 심장이 이전 주인의 삶의 정보를 에너지장 형태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외부 에너지장과 공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장은 이 조건을 충족할까요? 물론입니다. 캘리포니아 심리측정연구소의 하트만 박사는 두 사람이 충분히 가까이 있을 때, 특히 한 사람이 사랑, 감사 또는 평화로운 상태에 있을 때 심박수가 동기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심장의 에너지장은 마치 소리굽쇠처럼 작용하여 상대방의 심장 에너지장을 조화로운 주파수로 맞춰줍니다. 심장은 본래 공명기입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혁명적인 것은 심장이 선형적인 시간을 넘어 미래 정보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그럴 수 있을까요? 답은 예입니다. 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은 참가자들에게 컴퓨터 화면에 무작위로 이미지를 보여주는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평화로운 풍경과 폭력적이고 끔찍한 이미지 두 가지 범주로 나뉘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심박수와 피부 전도도 모니터를 연결한 후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끔찍한 이미지가 나타나기 4에서 5초 전에 참가자들의 심장이 미리 반응하여 심박수가 빨라진 것입니다. 이미지는 완전히 무작위로 재생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뇌는 다음에 어떤 이미지가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었지만 심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예지력이라고 합니다. 독립적인 전자기장, 에너지 기억, 외부 환경과의 공명, 그리고 미래 예측, 기계적인 펌프라면 이 네 가지 특성 중 어떤 것을 가져야 할까요? 아무것도 없지만 심장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오해받고 봉인된 다차원 센서입니다. 심장은 기계가 아니라 우주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 양자 전화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현상이 사라진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당연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세상 모든 현상을 창조하고 소멸시킬 수 있는 모든 법칙의 문을 가리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심장이 시공간으로 통하는 관문이라고 말하면 단순히 비유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현대 양자 물리학은 우주의 본질이 물질이 아니라 광대하고 상호 연결된 정보의 장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정보의 장에서는 시간이 선형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비국소성 이론입니다. 더 나아가 양자 얽힘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입자라도 마치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것처럼 서로에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장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예지 현상은 고전 뉴턴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장기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무작위적인 사건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심장을 양자 장치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심장의 에너지장이 비국소적인 우주 정보장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심장은 정보 흐름의 상류에서 곧 현실로 나타날 미래의 사건을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장에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미묘한 시간여행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경 3m가 넘는 심장의 전자기장은 바로 당신의 개인적인 양자장입니다. 모든 감정의 변화는 이 양자장의 주파수를 바꿉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생리적 지표인 심박 변이도 HRV 는 실제로 신경계와 심장 양자장 사이의 조화를 반영합니다. HRV가 높을수록 심장 양자장이 더 조화롭고 탄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직관적인 예리함과 명확한 의사결정, 즉 몰입 상태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실제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이 기적적인 제로 포인트 기관, 이 우주적 수준의 초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평범한 게이머처럼 살아갈까요? 왜 우리의 삶은 혼란, 불안,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바로 우리 몸에 이 기관이 봉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봉쇄는 신화 속 마법의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참여하여 완성한 매우 정밀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 봉쇄 단계는 교육의 무력화입니다. 학교에 입학한 첫날부터 심장은 그저 펌프일 뿐이라고 배웁니다. 이러한 과학적 상식은 마치 강철 도장처럼 우리 마음에 깊이 각인됩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두뇌로 분석하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믿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모두 미신이나 환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이 심장의 지각 기능을 비과학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심장의 지각 기능을 차단합니다. 두 번째 봉쇄 단계는 감정의 납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팔고 있습니까? 두려움, 불안, 분노, 질투. 뉴스는 세상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광고는 당신이 불완전하다고 말하며, 소셜미디어는 비교와 소통이라는 정체된 악순환에 우리를 가둡니다. 이러한 저주파 감정은 정신의 치명적인 독입니다. 심장이 장기간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조화롭게 팽창하던 도넛 모양의 심장 전자기장이 수축하여 혼란스러운 코드 덩어리로 변형됩니다. 에너지 붕괴 상태에 빠진 정신장은 우주와 연결될 수 없으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조차 힘겨워합니다. 세 번째 봉쇄는 마음의 폭정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성, 지식, 논리를 숭배합니다. 모든 것을 분석하고, 해체하고,
판단하기 위해 두뇌를 사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마음으로 느끼지 않고 머리와 두뇌로만 생각합니다. 대뇌 피질이 지치지 않는 CPU처럼 작동하면 생명 에너지의 대부분을 소모하여 심장에는 기본적인 박동 기능을 유지할 만큼의 아주 적은 에너지만 남게 됩니다. 한때 양자 레이더였던 심장은 뇌에 의해 단순한 펌프로 전락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신을 봉쇄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생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이 3차원 세계에서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지만 동시에 당신과 당신의 고차원 자아, 고주파 우주 정보장, 그리고 당신 영혼의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다리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당신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운명 궤적이 말문이 막힐 정도로 극적으로 바뀔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스스로 닫아버린 마음의 문을 열고 몸 안의 양자장 채널을 열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잡한 수술이나 신비로운 주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100% 진심이 필요합니다. 1단계. 먼저 마음의 주파수에 들어가는 법을 배우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 오른손이나 양손을 가슴에 부드럽게 얹고 심호흡을 하세요. 단순히 어떤 일을 끝내기 위해 하는 호흡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식을 호흡에 집중하는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내쉬면서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런 다음 손바닥으로 덮은 부위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세요. 심장 박동을 생각하지 말고 그 느낌, 온도, 미묘한 진동, 흐르는 에너지의 존재를 느껴보세요.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아니라 그 느낌을 느껴보세요. 다음으로 마음속으로 또는 조용히 소리내어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 햇살, 마신 물, 혹은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 등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 다음은 용서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느껴보세요. 이 세 가지 고주파 감정에 진정으로 몰입하면 당신의 심장은 마치 꽃처럼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동시에 컴퓨터에서 불필요한 파일을 정리하듯이 의식적으로 언어와 생각에서 쓸모없는 말들을 제거하세요. 나는 쓸모없어, 정말 짜증나, 정말 운이 없어, 와 같은 표현들을 어휘에서 지워버리세요. 이러한 표현들은 당신의 심장을 약화시키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2단계, 심장의 중심점에 집중하여 명상하세요. 마음이 차분해지면 눈을 감고 작은 태양처럼 따뜻하고 황금빛이 심장의 정중앙에서 천천히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에너지는 당신의 몸을 관통하여 방 전체를 밝히고 더 나아가 지구 전체를 감싸고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 과정 동안 나는 나의 근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라는 구절을 부드럽게 반복해서 읊으세요. 이 구절은 소리의 열쇠처럼 작용하여 당신의 DNA에 숨겨진 원초적인 감정 반응 패턴을 서서히 깨웁니다. 3단계, 우주의 심장 박동과 동기화하세요. 알고 계셨나요? 우리 지구에도 고유의 심장 박동이 있으며 이 심장 박동의 기준 주파수는 슈만 공명이라고 불리는 약 7.83Hz입니다. 이 주파수는 깊은 이완과 명상 중에 뇌에서 생성되는 주파수와 매우 가깝습니다. 온라인에서 슈만 공명 오디오 클립을 찾아 헤드폰을 끼고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들어보세요.
당신의 심장 박동수가 점차 지구의 맥박과 동기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개인용 컴퓨터를 지구라는 거대한 서버에 다시 연결하고 내재된 시공간 동기화 모듈을 재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 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심리적 위안이나 휴식 운동이 아닙니다. 당신은 매우 오래되었지만 매우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신체에 잊혀진 다차원 운영체제를 재조정하고 재가동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제로 포인트 하트를 활성화하면 당신의 세상에 어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시간 감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느껴질 텐데 시계가 느려진 것이 아니라 지각 차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과 각 선택의 잠재적 결과를 더욱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의 흐름에 휩쓸려 허우적대는 무력한 사람이 아니라 마치 서퍼처럼 시간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둘째, 감정적인 자가 치유 능력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트라우마에 직면했을 때 머리를 써서 원인을 분석하고 찾으려 애썼지만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수많은 얽매임, 고통, 트라우마가 따뜻하고 조화로운 내면의 에너지 속에서 얼음처럼 녹아내릴 것입니다. 이유를 찾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직관력이 폭발적으로 발휘될 것이고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이 단계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3차 원적 사고가 아닌 더 높은 차원의 안내입니다. 마음의 언어로 직접적이고 정확하며 판단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당신의 끌어당김의 법칙이 기하급수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소위 끌어당김의 법칙은 본질적으로 에너지 공명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과 사물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심장장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 방송국입니다. 당신의 심장장이 강하고 조화롭고 맑아지면 우주는 정확한 검색 엔진처럼 작용하여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현실을 당신의 주파수와 공명하며 직접 당신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 자신의 손으로 다시 쓰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폭로한 거짓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대 수메르인들은 신화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인간 각성의 진정한 중심이 마음이 아니라 심장에 있음을 이미 지적했습니다. 둘째, 현대 양자과학과 생물학 연구는 심장이 단순한 펌프 이상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강력한 에너지 공명기이자 미래를 감지하는 센서이며 어쩌면 미니어처 시공간 채널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진정한 힘,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우주의 지혜와 연결해 줄 스위치는 어떤 심오한 책이나 스승의 가르침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잊고 수없이 오해해온 당신의 마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친구여,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는 목적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감상적이고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의 근원인 진정한 무한한 자아와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심장은 펌프가 아니라 문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심장 박동 속에서 신이 숨결을 듣는 법을 배우면 온 우주가 마치 오랫동안 당신의 명령을 기다려온 하인처럼 다시 당신을 위해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문을 활짝 열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안전하지만 지루한 펌프에 대한 거짓말을 계속 믿고 싶습니까?